안녕하십니까, 윤석동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제 전문 분야가 예전에는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했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 분야가 있었다가 이제 기업 관련해서 이제 기업 회생 파산 전문 분야로 등록이 대한변협에 되어 있고, 또 예전에 또 제가 고용했던 변호사가 이제 여자 변호사여가지고 이제 이혼소송이 좀 이상하게 이혼소송이 저한테 많이 들어와서 가사로 전문 분야를 등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기업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면 대표이사님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업무상 횡령, 배임 이런 것들이 많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강력 범죄들 제가 다 다뤄봤고, 살인 사건도 한 3건 해봤고, 그래서 형사 전문으로 바꿨습니다. 최근에 한 2년 전인가.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회생 절차에서 얼마 갖고 얼마를 면제받아요? 탕감돼요? 이런 거를 대뜸 물어보시거든요, 상담하면. 그래서 그거는 사실 상담 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매출 자료나 그 다음에 나가는 고정 비용이나 이런 걸 기업 가치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채무가 100억이면은 40억을 10년에 갚을 수 있을 것 같고, 60억은 이제 탕감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된다. 그냥 기업 가치 평가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제 A라고 하는 기업의 회생 신청 대리인이라고 된다면, 아무래도 기업 가치를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 내 의뢰인이 개시결정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근데 지금 변제금이 변제율이 얼마로 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의 채무가 탕감되느냐, 탕감 안에는 면제와 출자 전환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회생 개시 결정 시에 선임되는 조사위원이 나중에 조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청산가치하고 기업가치, 매출 추정, 자금 수지 수정, 그 다음에 변제 계획에 대한 10년간 변제 계획에 대한 개요 이런 것들을 조사 보고서라는 형태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변호사나 로펌들은 그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그 변제 계획안, 회생 계획안을 짜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회생에서는 아예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얼마 벌고 부양가족 얼마니까 얼마 빼고, 그다음 임차료 얼마 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변제금이 간단하게 나오는데, 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변제금을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이제 담보가 있는 기업이 있고, 담보물을 보유하는 기업이 있고, 담보물이 없는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보물을 대부분은 매각하는 것이 이제 실무적으로 쓰는 방법이고, 담보물이 없는 기업은 매각할 게 없으니까 이제 순 영업이익으로 10년간 변제해 나가겠다라고 회생계획안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제 순 영업이익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 손익계산서 같은 데를 보면 이제 매출 추정을 해요. 이제 매출액이 얼마 나오고, 이건 아까 찍었던 이거 다시 와버렸는데 계속 연달아 찍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매출액이 있죠. 그러면 이제 매출액이 1억이다. 그러면 여기에 매출 원가가 있을 겁니다. 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을 빼야 되는데, 이 비용은 회사마다 상당히 다를 수 있지만, 이제 판관비라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자,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비용.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수도, 광열비, 전기세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계 설비나 이런 것들은 닳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수선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운반비, 교육훈련비, 도서 인쇄비, 사무용품비, 송호품비, 지급수수료, 광고 선전비, 엄청난 비용이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해당, 이 회사 큰 회사니까 이런 것들이 항목이 세부적으로 많은 것이고, 대부분 중소기업의 임금이나 자재대금이나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 차지할 텐데, 그런 비용을 다 빼고, 비용 빼고 또 뭐 해야 돼요? 세금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세금 떼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희생 들어가는 회사들을 보면 금융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영업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영업 이익인 것처럼 합니다. 그건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연장이라든지 신보나 기보 이런 데 입보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 이익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허위로 분식을 할 수밖에 없고, 영업 이익이 나니까 법인세를 냈는데 사실 영업 손실이라서 그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 나중에 뭐 환급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 영업 이익으로 10년은 갖는다고 할 때, 자, 총 부채가 뭐 100억이면 영업 이익이 한 해에 4억 난다 치면은 10년이면 40억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원래는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뭐 현가 배수라 그래서 지금의 1억은 10년의 1억보다 가치가 높거든요. 미래로 갈수록 현금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로 해서 정해지는데, 통상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회사의 영업이익만 가지고 회생에 도전하는 경우는 30% 이상은 변제율이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제가 정말 은행을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은행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남의 돈으로 자기들 이익을 챙기는 기관이 회사거든요. 은행은 공공기관도 아니고 절대 우리의 그 친구가 아닙니다. 저도 그런 에세이를 썼는데, 은행은 하여튼 남의 돈 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챙기는 회사입니다. 회사. 그 공적 기관도 아니고, 그냥 뭐 공공성이 있니 없니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은행은 철저하게 회사입니다. 이득 안 되면 절대로 얄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들이 거의 뭐 나자빠 지고 있거든요. 죽을 맛입니다. 뭐 설명을 깊게 안 드려도 아실 수 있을 거고, 특히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더 절감하실 겁니다. 근데 변제율이 30% 40% 나오는 것만도 힘들거든요, 사실은. 근데 일부 은행에서는 60% 요구하고, 변제율을, 자기들 채권 변제율 60% 요구하고, 뭐 어떤 데는 뭐 80%까지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생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은행들의 태도를 보면서 정말 이게 뭐 긴급 재난 지원금 이런 거 주는 것 말고 은행을 때려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생 들어간 회사들 적정하게 30% 40% 면제율 나오면 동의를 하도록 뭐 이렇게 권고를 한다든지 금융당국에서 그럴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상담 시에 그냥 바로 40% 변제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영업이익만 가지고 변제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변제율이 만약에 20% 이렇게 되면 사실 10년 기다려서 20%씩 20%밖에 못 받는다고 하면 이게 참 채권자들한테 이 회생 계획안 내밀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뭐 이제 신규 자금을 차입한다 어느 때쯤 뭐 그런 걸 쓰는데, 이 변제금이 또 우리가 이제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확정되는 게 아니고, 채권자들은 더 많은 변제금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변제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높이게 되면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그 영업이익을 그 해에 달성할 수 있느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변제금이나 변제율이 정해지는 건 일단은 회사 체력을 보고 영업이익에 따라서 이제 자금 수지를 짜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지만, 또 채권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면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회생 계획안 거의 뭐 최소 한 3번은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얼마 받고 뭐 얼마 받고 얼마를 탕감 받느냐 이거는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고, 같은 100억, 200억 채무를 가진 회사를 하더라도 다릅니다. 또 마진율이라는 게,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률적으로 뭐 그렇게 질문하시면은 사실은 이거는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뭐 대부분 뭐 60, 70% 탕감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뭐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사건이 진행돼야 얼마를 변제할 수 있고 얼마를 탕감받을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것도 이제 채권자들이 입맛에 맞아야지 동의를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변제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 변제율은 유동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